번호표 기계가 띠익 소리를 내며 종이를 밀어냈다. 204번. 시민은행 성수지점은 월초라 그런지 북적였다.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의자에 앉아 통장을 다시 세어보았다. 적금 2개, 연금 하나, 생활통장 하나, 그리고 비상용으로 만드는 작은 통장까지 5개. 도장은 파우치 안에서 또박또박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이런 소리가 좋았다. 내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종이와 플라스틱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204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나는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일어섰다. 창구 안에는 단정한 머리를 묶은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윤혜솔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솔 씨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늘 하던 대로 통장을 내밀고 말했다. 통장 정리 좀 하고요. 이번 달 만기 되는 거 확인 좀.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화면을 보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손등에 땀이 맺혔다. 눈동자가 모니터 위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사 거울로 슬쩍 옮겨갔다가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나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혜솔 씨가 메모지 한 장을 꺼내더니 볼펜 끝을 꾹 눌러 몇 글자를 급히 적어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산 확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편하게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다. 대기석에 앉아 통장을 살짝 벌려 쪽지를 펼쳤다. 글씨는 짧고 단호했다. 지금 고개 돌리지 마세요. 뒤쪽에서 어르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 부르는 중입니다. 모르는 척 천천히 호흡하세요. 목뒤가 싸늘해졌다. 나는 화면 꺼진 휴대폰을 거울 삼아 둥근 검은 화면 속 뒤쪽을 훔쳐봤다. 출입문 근처 의자에 남자 셋이 앉아 있었다. 하나는 검은 야구 모자에 청재킷, 하나는 회색 코트, 나머지 하나는 체크 셔츠. 세 사람 모두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고개를 내려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중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익숙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눈이 합해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촌 여동생 남편, 그러니까 내게는 사위나 다름없는 종민이었다. 아침에 내게 전화해 이모님, 오늘 은행 가신다면서요. 제가 나중에 집에 들를게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연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그들과 내가 있는 이 공간의 공기가 이미 그 말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허벅지 위에서 손을 맞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초침이 벽을 나가채듯 틱틱 소리를 냈다. 다시 통장을 덮어 무릎 위에 얹어두고 눈을 감았다. 열을 셌다. 하나, 둘, 셋, 다섯을 세기도 전에 그림자가 내 앞에 멈췄다. 검은 모자였다. 이모님, 여기서 뵙네요. 어휴, 반갑다. 종민은 밝게 웃었다. 나는 마치 이제 막 알아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종민이냐? 여긴 웬일이니? 근처 거래처 들렀다가요. 이모님이 은행 오신다길래 커피라도 하나 사드릴까 해서. 그의 시선은 내 가방 입구에 꽂혀 있었다. 통장 모서리가 조금 보였을 것이다. 이모님, 요즘 어깨 아프시다 하셨죠? 돈 인출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줄 서는 것도 힘드시고. 말끝에 스며든 초조함을 내 귀만 들었을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웃었다. 됐어. 나 혼자도 잘해.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는 내 옆자리에 바싹 붙어 앉았다. 숨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의자를 조금 옆으로 끌었다. 그때 4번 창구에서 벨소리가 짧게 울렸다. 204번 고객님, 준비되었습니다. 혜솔 씨가 또박또박 말했다. 종민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같이 가서 죄송합니다. 창구 쪽에서 혜솔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객 1인만 창구로 모실 수 있습니다. 말끝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종민의 입꼬리가 굳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도 눈으로 내 손과 가방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창구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 혜솔 씨가 모니터를 미세하게 내 쪽으로 틀어 보였다.
화면에는 숫자표가 빠르게 스크롤됐다. 어르신 지금 비상벨 눌렀어요. 지구대에서 오는 중이고 은행 보안팀도 대기 중입니다. 고개는 절대 뒤로 돌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내 이름으로 발급된 모르는 체크카드들이 줄줄이 떠 있었다. 소액 결제가 수십 건, 몇 달에 걸쳐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흔적, 내 허락 없는 대출 신청 기록, 온라인 대부업체 같은 이름들. 나는 숨을 삼켰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알아요. 최근 어르신 댁 인터넷 회선에서 이상 접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르신의 일상과 계좌를 장기간 들여다봤어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난달에 현관 앞에서 툭 튀어나오던 낯선 검정 승용차, 밤마다 창밖에서 느껴지던 시선의 잔상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덮쳤다. 해솔 씨가 낮게 말을 이었다. 저 남자들, 특히 모자 쓴 사람. 오늘 어르신이 만기해지하시길 기다렸다가 현금으로 큰돈을 찾게 만든 뒤 밖에서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최근에 이런 방식이 많아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은행 안으로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앉더니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나 내 뒤쪽 의자들을 둘러쌌다. 누군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종 씨 맞습니까? 금융범죄 혐의로 모시겠습니다. 검은 모자가 고개를 획 들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의 양팔이 뒤로 꺾였다. 금속 소리가 딱 하고 은행 안에 울렸다. 옆에 두 남자도 동시에 제압당했다. 누군가는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이 굳어버렸다. 괜찮으세요? 해솔 씨가 물었다. 나는 그제야 호흡이 돌아왔다. 어깨가 들썩였다. 저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 같은 애야.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었다. 분노와 허탈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보안요원이 와서 나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물 한 컵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피부를 통해 천천히 퍼졌다. 어르신, 경찰서에 가셔서 간단히 경위 진술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계좌는 즉시 보호조치 들어가고 불법 개설된 건 해지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눈물이 맺혔다. 고맙네 정말.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다. 나는 연락을 받은 여동생을 마주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생은 내 손을 붙들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데려온 사내가. 나는 동생의 손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은 외국에서 산지. 올해라 명절에도 목소리로만 인사를 주고받는 내가 그 사돈의 팔촌 같은 식구에게서 느꼈던 위안이 사실은 덫이었다는 게 서러워서. 며칠이 지났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 다시 성수지점으로 갔다. 나는 작게 포장한 초콜릿과 손수 쓴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고마움을 어떻게 다 말하랴 같은 말은 너무 흔해서 나는 내 말로 천천히 적었다. 당신이 눌러준 벨 하나가 제 삶을 지켜줬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해솔 씨가 반갑게 일어섰다.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살았지요. 나는 편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기쁨이 완성되지.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긴장이 풀리자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던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르신 혹시 제 얼굴이 좀 낯익지 않으세요? 해솔 씨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나는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와 웃음선. 글쎄다, 내가 요즘 기억이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예전에 성수동 도서관에서 어르신이 하시던 문해교실 들은 적 있어요. 20살 때였어요.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글을 배우러 왔었죠.
제 이름 그때도 해솔이었어요. 늘 맨 앞줄에 앉아서 시옷과 지읒을 자꾸 헷갈리던 순간 오래된 풍경이 눈앞에 겹쳐졌다. 좁은 강의실, 낡은 칠판, 얇은 분필. 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던 오후. 글자를 처음 읽어내며 울먹이던 한 아이가 있었다. 나는 무릎이 툭 풀릴 뻔했다. 그게 너구나. 네. 그때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이름은 내 삶의 첫 문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때문에 버텼어요. 저는 편의점뿐인 내일에서 빠져나와 보자고 마음먹었고 결국 은행에 들어왔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죽줄 긋고 연습한 흔적이 빼곡한 낡은 공채. 첫 페이지에는 덜덜 떨리는 글씨로 윤혜솔이 적혀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코끝을 훌쩍였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요. 해솔 씨가 웃으며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어르신 계좌에 이상한 흐름이 포착됐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남아서 자료 확인하고 본점 위험관리팀에도 조심스럽게 공유했죠. 오늘은 지구대랑 시간을 맞춰 대기했었고요. 오래 걸렸지만 잘 끝났어요. 나는 그 말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남에게 건넸던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밀었고 돌아 내 노년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미끄러졌다. 유리창에 부딪힌 빛이 바닥 위로 부서졌다. 그 빛이 내 마음속 어두운 구석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생겼다. 골목 어귀에서 만난 붕어빵 노점에서 세 봉지를 샀다. 하나는 동생에게, 하나는 아랫집 아이에게, 하나는 내 저녁 간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 안이 조용히 나를 맞았다. 며칠 전만 해도 이 고요가 무서웠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 젊은 날의 남편과 내가 웃고 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아.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었더라. 그날 밤 나는 서랍 맨 안쪽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문해교실 첫 수업 준비하던 날 내가 써둔 메모였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첫 번째 글자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해솔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 첫 월요일에 또 갈게. 커피는 내가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아메리카노였지? 곧 답장이 왔다. 네, 선생님. 아니, 어르신. 다음 달에 뵐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월초마다 은행에 갔다. 창구 앞에서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어깨가 펴졌다. 동생과도 자주 만났다. 우리는 늘 하던 동네 국수집에 앉아 뜨거운 국물에 후 불며 근황을 나눴다. 종민은 구속되었다. 그가 벌인 일의 크기와 악의가 드러나면서 동생은 오래 끌어온 불안을 털어낼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었던 손길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연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지도 보았다. 밤이 되면 창문 밖에 강바람 소리가 난다. 나는 가끔 눈을 감고 첫 수업날 칠판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을 떠올린다. 떨리는 손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던 어느 아이의 눈빛도 함께 떠오른다. 나이가 들수록 손에서 놓는 것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붙잡히는 것도 늘어난다. 오늘 나는 두 가지를 붙들었다. 하나는 위험 앞에서 손을 내미는 낯선 이의 용기. 다른 하나는 오래전 건넨 작은 친절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내 마음속 통장에 적금처럼 넣어본다. 고마움 1회 입금. 내일 내가 또 누구의 작은 첫 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